코 성형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코막힘이 심한 분들, 비염 수술은 나중에 재발한다고 기능 코 수술을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경우에 안녕하세요. 네,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코 성형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코막힘이 심한 분들, 그 원인이 비염이라든지 비중격 만곡증이라든지 아니면 비밸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사람은 비염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재발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, 코에 염증은 좀 있지만 알레르기는 없다 하면은 치료 경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알레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수술 방법도 좀 차이를 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고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데,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비염 수술은 나중에 재발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. 실제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률을 예상할 때 알레르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날 수 있다.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축소해 놓은 합의각계라는 살이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높고, 그 염증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축소해 놓으면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코 안에가 부은 거라든지 비중격 모양을 확인하기는 밖에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코 안으로 좀 들어가야 보이는 건데, 시중에 이제 판매하는 내시경이나 뭐 귀팔 때 보는 내시경 같은 거, 그런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안 보던 모양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뭔지 조금 모를 수 있고요. 보통은 이제 병원 가면은 그거 기계보다 더 싸게 진료 볼 수 있는데 자, 어서 오세요. 보고 설명도 해주잖아요. 그래서 가까운 데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, 직접 보면 좋겠지만 비중격은 겉의 모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겉에가 똑바르게 돼 있어도 안에는 휜 경우가 많고, 그래서 그거는 내시경을 확인을 해야지 보실 수가 있고, 비염 증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가 날릴 때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강아지랑 만나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딱 특정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든지 증상에 가려움이 많다라고 하면 좀 더 또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좀 알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알레르기 검사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비염이 심한 분들이나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축농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코를 많이 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귀에 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. 귀랑 코랑 이관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, 코를 많이 풀거나 뚫는다고 이렇게 발살발을 한다든지 할 때 이관에 무리가 가서 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코피가 날 수 있어요. 코피 나서 고생할 수 있고, 또 하나는 이게 코를 풀면 되게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양손으로 풀잖아요. 양손을 풀면 이게 콧물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따라와서 나오다가 손을 놓는 순간 안에 있던 콧물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 안에 깊은 곳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 푸는 거는 조금 좀 자제하시거나 한쪽씩 풀거나 코세척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. 근데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쉽게 말하냐 할 수 있는데, 권장사항은 그래요. 이제 이론적으로. 예를 들어 비중격 교정술이 앞에 한번 했는데 다시 휘었다든지 드물지만, 아니면 반대쪽으로 휘었다든지 원래보다 일부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비염 수술 같은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한 번 하고 그냥 다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첫 수술보다는 많이 제한적이긴 한데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타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기능 코 수술을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기능적인 부분만 수술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, 미용만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, 둘 다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. 근데 이제 타병원에서 하셨으면 그 기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술 기록지가 있으면 수술할 때 어떤 방식을 했는지 저희가 알면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,
당연히 재수술은 앞에 사용한 것들이 있고 사용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고 했던 자리는 또 열고 들어가기가 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술 기록지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. 비중격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, 수술하고 나서 비중격에 구멍이 크게 나가지고 그거를 재건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가 된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, 그 외에는 좀 약간 좀 극단적인 경우들인데, 예를 들어서 합의각계가 너무 이제 많이 손상돼 가지고 얼마 안 남아 있으면 오히려 없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. 네. 그렇고 이제 제가 코 막히는 환자들 수술을 많이 하면 태어날 때 이제 좋아졌는지 숨 쉬는 게 편해졌는지,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코골이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. 그 많이 불편했던 것들이 해결되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죠. 그럴 때는.